이집트에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부습이 발달해 있다. 산봉우리에 꽂힌 이런 화살 모양들은 화살꽂기 축제 때 꽂아놓은 것들이다. 화살꽂기는 티베트 사람들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던 시대부터 행해져 온 셋이 부습이다. 이때 먼저 산봉우리를 차지하는 부족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산을 신격화하게 됐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산신에게 기도하게 됐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산이 전쟁 신이며 부족의 토템이기도 하고 또 조상의 영혼이 있던 성지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매년 산 정상에다 새로운 화살을 갖다 꽂으며 한 해 동안의 안녕과 축복을 빈다.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면 반드시 한 산에서 장정 한 섬은 이 축제에 참석하는데 화살을 한 다발씩 만들어 가지고 온다. 화살은 보통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가 무려 5 내지 10m에 이른다. 화살 쪽에는 여러 가지 불교적인 상징들이 그려지고 위쪽으로는 화려한 띠를 매단다. 각 지역마다 화살꽂기 축제 규모는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매년 자그마한 탑을 쌓기도 한다. 보통 기단은 전에 쓴 것을 그대로 쓰고 화살만 바꾸어 꽂는다. 행사에도 반드시 링포체나 고승이 참석해서 주관하게 된다. 먼저 스님이 염불을 드리면서 향을 핀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재하신 스님의 화살을 꽂고 이어서 그 주위에 자기가 가져온 화살들을 세 차례 꽂는다. 이렇게 화살이 합쳐서 커다란 탑을 이루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합을 뜻한다. 그리고 나면 희생제가 열린다. 여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제를 올리는 동안 산 중턱에서 기다리게 된다. 옛날에는 풍악을 울리는 가운데 실제로 희생물을 바쳤지만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는 공작이나 말 등 8가지 상스러운 동물을 그린 종이를 하늘 뿌리며 환호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됐다. 제를 마치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새로 쌓은 탑 주위를 3번 돈다. 이렇게 한 정상에서의 축을 마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초본의 마을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또다시 말타기, 씨름 그리고 춤과 노래가 흥겹게 펼쳐진다. 남자들만 모이는 자리만큼 신앙심은 아니라 힘자랑이 빠질 수 없다. 유목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바로 타는 기술이다.
해제일 축제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 축제는 신맛이 나는 우유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풍습은 원래 한국 무사히 마친 스님들의 신맛이 나는 우유를 공양하는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티베트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한거 기간입니다. 이때는 벌레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벌레를 밟지 않도록 사찰내에서만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스님들은 독경과 참선에만 정진하는데 이 기간을 한거라고 합니다. 한거가 끝나는 해제일이 되면 사람들은 집에서 손수만 신맛이 나는 우유를 가지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바칩니다. 그러면은 스님과 속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무국을 구경하면서 떠들썩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축제는 1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티베트의 수도 라사. 축제 행렬이 살로 모여든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은 사찰에 참배도 하고 숲속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티베트의 전통 가무국을 구경하기도 한다. 이제는 해제일 축제의 풍습으로 많이 비워내서 신맛 나는 우유를 바치는 행 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나는 법표를 가진 다음 전통 가무국을 구경하는 것이 주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해제일 축제를 전통 가무국 축제라고도 한다. 티베트의 전통 가무국은 보통 전문적인 예능인들이 공연을 한다. 이런 공연은 마을 사원 또는 지역 행정 조직에서 취한다. 티베트의 가무국은 당돈지호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학유파의 고승으로서 화원과 다리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모금 활동을 벌여야 했다. 당돈지포는 먼저 노래와 춤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공연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 이때 공연을 위해서 일종의 간단한 오페라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후에 달라이라마 5세가 이것을 다듬고 발전시켜서 완전한 형태의 가무국이 되도록 했다. 이 공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티베트 전역으로 내졌고 지금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고 한다. 이 전통 가무국에는 모두 8가지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는 손첸간포왕과 문성공주의 얘기 등 역사적인 사실도 들어있고 불교적인 서화가 내용이 되기도 한다. 티베트의 세시 풍속 중에서 암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물축제와 티베트 지방의 목욕절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물축제는 중국력으로 5월 5일에 열립니다. 주로 주현에서 펼쳐집니다. 이날을 티베트에서는 야광보살의 제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물은 물론 이날 채집한 꽃이나 풀도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숙성에서는 또 산과 물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남녀노소가 시냇가로 가서 목욕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을 마치고는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즐기며 춤과 노래를 펼칩니다. 조쿠현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이 불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산을 오른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색깔의 전통상을 입은 티베트 사람들이 골짜기로 몰려온다. 이 산은 그들에게 아주 응스러운 곳이다. 사람들은 지혜를 올린 데 쓸 향과 부처님께 바칠 오곡,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술과 음식도 따로 준비해온다. 이 행사는 산의 정기를 쇠고 승스러운 물로서 한 해 동안의 애군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향을 피워서 성스러운 산과 물에 경배를 드린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 해도 그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제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몸을 씻는다. 이 목욕은 단순히 땀과 때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옛날의 잘못과 죄악, 그리고 마음속에 묻은 악의 씨까지도 모두 씻어내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순수해진 것이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는 전사들의 행진이다. 이 행사는 가장 떠들썩해서 축제의 절정을 이룬다. 티베트 말로는 모디하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전쟁터로 나간 남자들이 승리를 다짐하는 의식이었지만 이제는 축제의 부분이 돼 전사들의 행진은 남자들의 기백을 드높이는 건 동시에 그 마을의 힘을 자랑하는 행렬로 비록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지만 이때 외치는 소리들은 그 당시의 전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전사들의 행진이 남자들만의 놀이라면 여자들에게는 루오루오 춤이 있다.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처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추는 춤이다. 사실은 이 루오루오 춤도 남자들이 추던 춤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서로 손을 잡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그래서 이 노랫말은 고향과 자기 연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루오루오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애절함이 되어 있다.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달력으로 7월 초에 목욕절이 펼쳐집니다. 이날은 천체의 운행상 강물이 가장 깨끗하고 몸에 좋은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물은 8가지 덕을 지니고 목욕하기에도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때 하는 목욕은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때를 씻어낼 뿐 아니라 병과 아군을 떨쳐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이나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라사의 시민들이 줄을 지어 라사강의 멱을 감으러 몰려간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동과 회포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러 가는 길이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목욕이 단순히 때를 씻어내고 몸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물의 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부여받는 거룩한 행사다. 목욕절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 6일에 걸쳐서 계속되는데 이 기간 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한 번은 이 강에 와서 목욕을 한다. 티베트는 워낙 춥고 건조한 곳이라 티베트 사람들은 본래 목욕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목욕을 자주 하면 피부가 마르고 갈라져서 고지의 혀를 견딜 수가 없다. 그런 티베트 사람들이 이날은 거리낌없이 옷을 벗고 몸을 씻는다. 여자들도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렇다고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는 법은 없다. 아주 수줍음을 착하는 티베트 여인들이고 풍습도 엄하지만 이날만큼은 여인들도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목욕을 마치면 강가나 숲속에다 틀을 치고 음식을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기도 한다. 감숙성과 사천성의 경계에 있는 보유지방에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력 5월 5일 또 다른 풍습이 전해져 옵니다. 바로 꽃꺾기 풍습입니다. 원래 이 행사의 기원은 물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도 역시 산의 신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마을의 소녀들은 산에 가서 꽃을 따옴으로써 산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산에 갔던 소녀들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을 맞이하고 민속춤을 춥니다. 이 춤은 링지라고 하는 소녀를 기리는 것인데 이 소녀는 아주 옛날 조상들에게 길쌈이나 농사 양조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링지는 감 산에서 약초를 배워서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간 링은 폭풍우를 만나 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5월 5일이라서 이날이 되면 링지의 선행을 기는 제사를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꽃꺾기 축제는 5월 3일이나 4일에 시작된다. 소녀들이 부모 형제들의 복을 받으면서 산 기슭에 도착한다. 여기서 산제를 지내고는 소녀들만 산으로 올라간다. 본격적으로 산을 오기 전에 소녀들은 향 피워서 산신께 입산을 고하고 무사히 산행을 할 것과 앞으로의 축복을 기원한다. 소녀들은 그날 밤을 산에서 자기네들끼리 지내면서 링지의 외로움을 같이 느낀다. 다음 날 해가 소녀들은 꽃을 꺾기 시작한다. 그렇게 꺾은 꽃으로 바구니를 채우고 머리에 꽂기도 한다. 꽃바구니가 가득 마을로 다시 내려온다. 마을 사람들은 산 등성이까지 올라와서 산에서 내려온 처녀들을 반긴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축포를 쏘거나 땅 위에 술을 부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처녀들과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주고받는다. 이때 처녀들이 따온 꽃은 바로 행복을 의미한다. 처녀들은 마을의 한 집으로 가서 이 꽃을 선사한다. 지정된
집 앞에 이르면 마을 처녀들과 그 집 주인 사이에 노래로 하는 화답이 이어진.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에서 답가가 이어지는데 노래가 끝나고 난 집안 주인은 문을 활짝 열고 꽃다는 처녀를 반긴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음료수로 처녀들을 대접한다. 이런 식으로 춤과 노래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5월 5일에는) 본격적인 축제 행사가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정적에 쌓여있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 마당에 떠들썩한 춤판이 벌어집니다. 여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루로 춤을 춘다. 이런 여흥의 순간에도 부처님을 잊지 않고 맨 먼저 스님을 청해서 축원을 하고 향공양을 바친다. 그렇게 간단한 순서를 마치면 본격적인 여흥이 벌어진다. 꽃꺾기 축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들만 참석할 수 있지만 이날 벌어지는 루오로 축제는 결혼한 아낙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다. 높은 음으로 계속되는 이 노래는 링지 처녀의 공을 칭송하고 앞으로의 안녕을 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링지 처녀의 아리따고 전설이 깃던 꽃다는 축제를 통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자연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전통을 길이길이 보존해 가는 것이다. 농사와 유목을 주로 하는 안도 지방에서는 매년 6월 시알랑 축제가 벌어집니다. 시알랑이란 티베트 말로 모닥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축제는 라불 사원의 스님들이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가던 행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이 워낙 멀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던 것입니다. 후에 이 행사는 승과 세속이 같이 쇠는 명절로 굳어졌습니다. 이에는 따로 정해진 날이 없는데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지고 야외로 가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며 즐깁니다. 이때 개인이나 마을별로 여러 가지 영이 베풀어집니다. 이곳은 감숙성 루쿠현의 제차지방. 이 지역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이 시알랑 축제를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출발한다. 어떤 때는 마을이나 북 전체가 함께 길을 떠나서 경치가 좋은 곳에 텐트촌을 세우고 시알랑 축제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시알랑 축제는 전문적인 공연자들이나 스님들보다도 순수하게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하는 마을 사람들 위주로 치러진다. 특히 이때는 초원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며 풀도 한껏 자라있고 양이나 소도 한창 살이 오른 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원으로 나가서 자연이 베풀어준 은덕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된다. 축제 대부분의 시간을 텐트 속에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들판에 둘러앉아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 것으로 보낸다.
우리나라의 씨름과 비슷한 전통 씨름도 빠질 수가 없다. 씨름의 자세가 고구려의 벽화에 나온 씨름 자세와 흡사하다. 시알랑 축제는 자기 집안의 미적 감각과 부를 과시하는 기회도 된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치장을 하고 나온다. 그리고 텐트도 남들에게 지지 않도록 최대한 아름답게 꾸민다. 1년 중 대부분을 갑갑한 집 속에 갇혀 사는 베트 사람들은 이때 마음 자연을 즐긴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헤어질 줄을 모르고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베트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으며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